조선시대 제주를 찾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중 1520년 제주로 유배온 제주 오현의 한 사람인 충암 김정. 역시 제주 오현의 한 사람이면서 1601년 안무어사로 제주에 온 청엄 김상원. 그리고 1841년 제주 목사로 부임한 이원조. 이들 모두 제주에서 뭔가를 애타게 찾았다고 하는데요. 영감은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못 보았습니다.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유배인으로서 제주에 오래 머물렀건만 못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사로서 제주에 머무는 동안 여러 차례 기회를 엿보았으나 결국 실패했죠. 그래도 한양에서 제주로 내려올 때 그거 한 가지는 내심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제주도로 발령받았을 때 저의 친구들 모두 자넨 제주로 가니 그것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보질 못했으니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들을 하는 게요? 에? 뭘 보았다는 게요? 남극 노인성이요. 남극 노인성이요? 남극 노인성. 이 별은 도대체 어떤 별이길래 이토록 이들을 애타게 만들었을까요? 서귀포시 앞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곳, 바로 삼매봉 정상인데요. 이곳에 한 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의 이름은 남성정. 또 한쪽에는 남성대라는 비석도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에 쓰인 남성이란 도대체 뭘까요? 남성이라는 것이 곧 그 노인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성을 바라보는 정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일제 시대 그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남긴 기록에 보면은 서귀진에는 그 춘분과 추분 때면은 그 온섬에서 별을 보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거기에는 그 별을 보는 뭐 관상대가 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인성에 대한 옛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옛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비록 험한 유배의 길이었지만 노인성을 볼 수 있는 제주로 유배 온 것만으로도 큰 행운으로 여겼는데요. 추사 선생 역시 이 별을 동경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을 28구역으로 나눕니다. 그걸 28수라고 하는데 그 28구역의 별들이 모든 인간 생활의 한 부분씩을 관리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남성, 다시 말하면 노인성, 수성은 사람의 장수를 관리한다. 그런 때문에 이 장수를 관리한 별을 본 사람은 이제는 장수한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도교에서는 천상에 동서, 남북, 중의 5두를 지정했습니다. 그중 남두는 인간의 수명과 운명을 관리했는데 그 남두를 통치하는 주신이 바로 노인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서양에서 노인성은 용골 자리 중 가장 밝은 별인 카노푸스 별에 해당하는데요. 남쪽 하늘에서 시리우스 다음으로 밝은 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맨 남극성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남쪽, 그러니까 중국은 형산 남쪽, 우리나라는 이제 한라산 남쪽에서만 이루를 볼 수 있다. 제주도 오는 분들은 뭐 장사를 하러 왔든
배수를 하러 왔든 귀향을 왔든 기왕 제주도 가면 그 노인성을 한번 이제는 볼 수가 있었으면 그것이 다 소원인 것입니다. 이렇듯 제주에서 노인성은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라산 절정을 오르면 사면의 푸른 바다를 둘러보고 남국 노인성을 내려다볼 수 있다 하였소. 내가 이 지방 노인들에게 물으니 남극 노인성은 천지가 활짝 개었을 때 절반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오. 지금까지 본 사람은 토정 이지암 선생과 절개사 심연원뿐이라고 하오. 노인성이 나타나면 평안하고 안 나타나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것이 보이면 그 고장 군주의 수명이 연장되고 남쪽의 상서로운 별이 병정당에 나타난다. 남쪽 지방의 노인들은 나이 90이 되어도 눈동자는 맑다. 장수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남극 노인도. 망원경을 든 노인의 모습이 이채로운데요. 이 노인에게 전해져 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북송 때 조사 차림의 노인이 개봉부에 나타났는데 키는 크지 않았지만 머리가 몸의 절반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노인은 술을 아주 좋아했고 아무리 마셔도 안색엔 변함이 없었는데요. 이런 소문은 임금인 인종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임금에게 불려간 노인은 그 자리에서도 태연하게 7마리나 되는 술을 먹어치웁니다. 그런 다음 노인은 종종 걸음으로 궁궐을 나섰고 그 후 행방이 묘연해졌는데요. 다음 날 수성이 제자로 가더니 사라졌다는 천문관의 보고를 듣고 그 기이한 노인이 남극 노인임을 알았다고 합니다. 맑은 하늘과 드높은 한라산이 있는 제주는 일찍이 별의 고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제주 사람을 성주, 즉 별의 주인이란 이름으로 부르던 기록도 다수 보입니다. 기록에 보면 신라 때 고씨 형제 3명이 바다를 건너 탐나로 들어올 때 남쪽에 혜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신라왕은 길조라 여겨 마지에게 별의 주인이란 의미로 성주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별의 고장으로 발령받은 서울의 선비들이 남극 노인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터.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양반으로서의 체면도 다 집어 던졌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노인성을 보기 위해 한라산을 오르는 이원조 목사. 노인성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는데요. 나으리, 이제 그만 길을 나서시지요. 그 한라산에 오르시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노인성 뜨는 시각도 맞춰야 하는데요. 아, 그렇구나. 내 깜빡 잊고 있었네. 어서 서두르자. 그러니까 남쪽 별이기 때문에 한라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귀포 쪽으로 남쪽에서 별을 볼 수 있었는데 가장 잘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한라산에 오를수록 더 우리가 각도로 본다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더 노인성을 볼 확률이 더 높았던 거죠. 하지만 한라산에 오르는 일은 그리 만만치 않았는데요. 나으리, 이곳부터는 길이 좁고 험하오니 단단히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오르자면 도포가 거추장스러우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다. 자, 나는 상관하지 말고 어서 앞장서서 오르기나 해라. 한라산을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나으리. 자, 괜찮다. 어서 가보자.
저 차림으로는 몇 걸음 못 갈 건데. 나중에 허정 어버달렌 하는 거 아니라. 아니나 다를까 산 넘어 산이라고. 책상에 앉아 글만 읽던 양반이 험준한 산을 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네가 이리 오자고 하질 않았느냐? 아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 여봐라. 그 혹시 그 여벌의 옷과 신발이 있느냐? 왜 그러십니까? 보고도 모르겠느냐? 이러다가는 내 도포랑 옷이 다 망가지겠다. 아니, 망가지는 건 고사하고 내가 죽겠다 이놈아. 그러니 어서 옷을 내놓아라. 예? 여벌 옷도 없는데쇼. 그래? 그러면 니놈 옷이랑 바꾸자. 바꿔 입자. 당장 바꾸자 이놈아. 어서. 이 일은 아무도 모르는 영원한 비밀이야. 결국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 던져버린 양반. 아마도 당시 한라산을 올랐던 양반들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 속도라면 정상까진 내일이나 돼야 도착하겠습니다. 아니다 이놈아, 금방 간다. 노인성 꼭 보셔야겠습니까? 그냥 돌아가시죠. 이놈아, 무슨 소리 하는 게야? 내가 그걸 보려고 벌써 몇 번째 산을 오르는지 아는 게야? 양반 체면에 다리까지 걷어 올리고 값도 안 쓰고 거기다 우리 먹는 거친 음식들까지 이건 빼상 먹으면 검도 노인성에 보고 싶은가 싶죠. 여기 부임해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다 그 난리난 저희도 하영 힘들었다게. 행장을 풀고 노인성을 기다린 곳은 주로 한라산 존자암. 하지만 한라산에 오른다고 매번 노인성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변화무쌍한 한라산 날씨 때문에 노인성을 보는 건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였죠. 나으리 그만 내려가시죠. 오늘이 벌써 사흘째입니다. 노인성은 기다린다고 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는 노릇. 이원조 목사는 3일 동안 존자암에 머물면서 노인성이 나타나길 기다렸지만 결국 보지 못하고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원조 목사는 수시로 노인성을 보기 위해 한라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노인성을 보기 위한 이원조 목사의 노력은 자신이 지은 탐나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나들이에서는 바위 밑에서 자면서 가을 밤별 만나길 기다리는데 신령스런 별자리는 나의 정성을 박하게 여겨 구름 속에서 번쩍하고는 병정방으로 숨어버렸다. 이렇듯 노인성은 참으로 보기 힘든 별인 거죠.
저도 이 노인성이 보고 싶어 천문과학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자리를 찾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노인성의 현재 위치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노푸스라고. 네, 여기 카노푸스라고 써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노인성. 네. 지평선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지금 현재 볼 수 없는 거고요. 이 영상은 어젯밤인 6월 1일 제주도 하늘을 모의 실험한 건데요. 노인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인 6월 2일 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을 되돌려보면 노인성은 오늘 낮에 제주 하늘을 지나갔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 영상은 노인성을 볼 수 있는 기간인 춘분 전후의 제주 초저녁 하늘 모습이고요. 이것은 가을철인 추분 전후 새벽 노인성의 모습입니다. 노인성이 가장 잘 보이는 시기는 가을에서부터 초봄까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건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뜰 노인성의 모습입니다. 밤 10시 30분에서 새벽 2시 30분 사이에 뜬다고 하는데요. 노인성은 지평선 가까이에, 그것도 아주 낮은 고도에 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구름이 끼면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귀포 천문과학문화원에서 찍은 노인성 모습인데요. 실제로 지평선과 아주 가까이에 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별이 네. 태양보다도 훨씬 밝은 그래요? 별이라고 아. 하고 있어요. 대신 이제 그 거리 때문에 우리한테는 두 번째로 이제 밝은 별로 보이는 건데,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본 노인성은 주변의 그 어떤 별보다도 압도적으로 밝은데요. 밝기가 태양의 14,000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노인성을 보고자 했던 이원조 목사. 그는 1841년 가을 서귀진성에서 우연히 노인성을 만나게 됩니다. 다구는 새벽 관리가 문 앞에 와 문안드리길 내리던 비 겨우 개어 남극성이 보인다고. 기성은 형산에서 아득히 보이는데 하늘이 우리나라에만 오래 사는 별을 내려주셨네. 서귀포시 삼매봉에 있는 남성정을 다시 찾았는데요. 이곳이 노인성과 관련된 명소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새삼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것은 국내 제도에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어떤 문화적 자산이다. 그래서 이런 별들 그리고 또는 그런 불로초들을 그리고 그런 스토리텔링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 나간다면은 그것이 제주도의 굉장히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서 이렇게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를 찾은 수많은 선비들의 선망이었던 노인성. 제주만의 소중한 문화 자원인데요. 다가오는 추분에는 노인성을 찾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